후배 집 침대에 서였어요. 그 애가 내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땀에 젖은 머리카락, 거친 숨소리, 나를 보는 눈빛, 손을 뻗어 그 애 뺨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그 애가 멈췄어요. 괜찮냐고, 아프냐고 물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그 애가 내려와 이마를 맞댔어요. 나도요. 속삭였죠. 선배가 이렇게 날 안아주는 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는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순간을 거부하며 살았는지를.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그날 밤 노래방 룸 문이 열렸을 때부터 시작됐죠. 새벽 1시, 6번째인가 7번째 손님이었어요. 이미 몸 곳곳에서 술 냄새가 배어나왔고 립스틱은 번져 있었죠. 그래도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일이니까요. 소파에 4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후배였어요. 회사 같은 부서, 내 바로 아래 팀원.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게 보였죠.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손이 떨렸지만 능숙하게 리모컨을 들고 노래를 틀었죠. 후배는 돌처럼 굳어 있었고 친구들은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노래방 특유의 답답한 공기가 목을 조였어요. 향수, 땀, 술 냄새가 뒤섞인 공간. 마이크에서 새어나오는 고음이 귀를 찔렀죠. 손님들 사이에 앉아 술을 따랐습니다. 웃어줬어요. 후배의 시선이 피부에 닿는 것 같았지만 쳐다보지 않았어요. 친구 하나가 내 허리를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후배가 그 손을 쳐냈어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뭐라 했지만 정확히 들리진 않았죠. 친구는 웃으며 물었지만 후배는 술잔만 바라봤습니다. 2시간 반이 지나갔어요. 시계를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마침내 친구들이 계산하고 일어섰습니다. 후배도 따라 일어났지만 문 앞에서 뒤돌아봤어요. 무슨 표정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미안한 건지 안타까운 건지.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렸죠.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왜 하필 그 애가, 왜 하필 여기서. 낮에는 과장이에요. 서류 검토하고 회의하고 후배들에게 업무 지시하는 사람. 그런데 밤이 되면 이렇게 변하죠. 술 냄새 밴 옷 입고 취객들 옆에 앉아 웃어주는 여자로. 전 남편이 남긴 빚 때문이었어요. 보증을 섰고 이혼 후에도 빚은 남았죠. 월급으로는 생활비 내고 나면 이자도 못 갚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하루 20만 원. 새벽까지 일하면 그만큼은 벌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회사는 더 끔찍했습니다. 복도에서 후배와 마주쳤어요. 고개를 돌렸죠. 그 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회의 시간에도, 업무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류를 건네받을 때도, 결제 도장을 찍을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괜찮아. 곧 잊힐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회사에서 그 애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다른 길로 돌아다녔죠. 점심시간엔 자리를 비웠고 회의는 최대한 짧게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노래방에 또 나타났어요. 이번엔 친구 한 명과 함께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후배도 나를 보고 멈칫했지만 결국 들어왔죠. 또 웃었습니다. 또 술을 따랐어요. 친구는 신나게 노래를 불렀고 후배는 술만 마셨습니다. 계속 나를 봤어요.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 애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죠. 화장실을 가려고 나갔을 때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피할 수 없었어요. 왜 또 왔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반말이 튀어나왔죠. 후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대답했어요. 여기 괜찮더라고요.
라고. 존댓말이었죠.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눈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돌아올 때 후배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물 한 잔을 들고요. 건네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다고 했죠. 다음날 아침 출근하니 책상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였어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후배는 자기 자리에서 모니터만 보고 있었고요. 점심시간에 그 애가 다가왔습니다. 같이 밥 먹겠냐고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죠. 오늘은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후배는 알겠다는 듯 돌아섰지만 1시간 뒤 샌드위치가 책상에 놓여 있었어요. 왜 이러는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야근하던 날이었어요. 팀원들이 하나씩 퇴근하고 사무실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공간을 채웠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후배의 시선. 선배, 불렀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불렀죠. 그제야 뭐냐고 물었어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말했어요. 보고 싶어서 왔다고. 선배가 보고 싶어서. 펜을 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 애를 봤어요. 진지한 얼굴이었죠. 무슨 소리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선후배잖아. 후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했죠. 선배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러지 마. 말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나가려는데 후배가 내 손목을 잡았죠. 힘드시죠? 그렇게 말했어요. 도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손을 뿌리쳤어요. 동정 필요 없어. 혼자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왔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후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보고 싶어서요. 선배가 좋아요. 왜 나를, 이런 나를.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한참을 있었죠. 그날 밤은 유난히 힘들었어요. 손님들이 계속 술을 권했고 거절할 수 없었죠. 취객 하나가 내 손목을 붙잡고 한 잔 더 따르라고 소리쳤습니다. 웃으며 따랐어요. 그렇게 해야 했으니까요. 입술이 얼얼했고 속이 메스꺼웠죠. 머리는 지끈거렸고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을 보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번진 화장, 술 냄새 밴 옷, 지친 눈. 이게 나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노래방 문을 나섰죠. 그런데 익숙한 차가 있었어요. 후배였습니다. 차 안에서 내려오더니 급히 다가왔죠. 내가 비틀거리는 걸 봤나 봐요. 팔을 잡아줬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 물었어요. 걱정됐다고 했죠. 태워다 주겠다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냥 차에 탔습니다. 안전벨트를 채워주더니 물을 건넸죠. 받아서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찬 물이 넘어가는 느낌. 조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축 늘어져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죠. 후배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옆모습이 꽤 괜찮더라고요. 잘생겼네. 중얼거렸나 봐요. 뭐라고 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더니 부축해서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조심히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돌아서려는 그 애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후배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나는 그 애 눈을 봤어요. 너 착하지? 물었습니다. 뭐라 대답하려 했지만 나는 계속 말했죠. 맨날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그런 사람 오랜만이야. 전 남편은 날 버렸는데 너는 왜 이렇게 착해? 후배가 당황한 목소리로 뭐라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들어와. 말했습니다. 오늘 혼자 있기 싫어.
후배가 망설였어요. 술 드셨으니까 들어가서 쉬시라고 했죠. 제발. 그의 셔츠 깃을 잡았습니다. 오늘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후배가 따라 들어왔죠. 문을 닫자마자 그 애를 밀어 벽에 붙였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어요. 그의 입술에 내 입술을 눌렀죠. 격렬했습니다. 절박했어요. 후배가 잠시 밀어내려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를 안았어요. 괜찮냐고, 내일 후회하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나는 후회는 나중에 생각하겠다고 말했죠. 침실로 향했습니다. 옷이 벗겨지는 과정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어느새 침대에 있었고 그 애가 내 위에 있었죠.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체온이, 숨소리가, 심장 박동이.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의 온기가,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그의 손이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옷 아래로 파고들었죠. 따뜻한 손바닥이 피부에 닿았어요. 배를 쓰다듬고 갈비뼈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민감한 곳을 스쳤을 때 몸이 움찔했어요. 손가락이 원을 그렸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곳이 딱딱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 애가 입술로 그곳을 감쌌습니다. 뜨거운 입김, 부드러운 혀끝. 나도 모르게 허리가 휘었죠. 다른 손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배를 지나 더 아래로 그곳을 스쳤습니다. 이미 젖어 있었어요. 손가락이 천천히 그곳을 더듬었죠. 확인하듯이 틈새를 찾아 파고들었습니다. 몸이 저절로 벌어졌어요. 한 손가락이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안쪽을 더듬었어요. 그러다 어딘가를 눌렀죠.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들썩였어요. 손가락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2개. 안쪽이 늘어나는 느낌. 약간 아팠지만 견딜만 했어요. 손가락이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며 그곳을 자극했죠. 준비가 됐다고 판단했는지 그 애가 손가락을 빼냈습니다. 내 위로 올라왔어요. 무언가 뜨겁고 단단한 게 그곳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압력이 가해졌어요. 몸이 저항했지만 조금씩 밀려 들어왔죠. 날카로운 통증, 숨이 막혔습니다. 오랜만이라 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멈춰 섰습니다. 나를 봤죠. 괜찮냐고 눈빛으로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계속하라고. 조금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통증이 무뎌지면서 다른 감각이 왔어요. 꽉 채워지는 느낌. 텅 비어있던 곳이 채워지는 느낌. 안쪽 어딘가가 눌리는 느낌. 완전히 들어왔을 때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죠. 그 애도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몸 안쪽이 조여들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응하는 몸. 각도를 바꾸며 들어왔을 때 안쪽 어딘가가 눌렸어요. 소리가 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애가 그 각도를 유지하며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곳이 계속 눌렸어요. 뭔가 쌓여가는 느낌.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어요. 더 깊이, 더 세게. 숨이 가빠졌습니다. 땀이 났죠. 그의 등을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파고들었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렸고 피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의 숨소리, 내 신음, 모든 소리가 섞였죠. 뭔가 터져버렸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어요. 안쪽이 수축하며 그 애를 조였죠. 그 애도 내 안에서 떨렸습니다. 뜨거운 게 안쪽에 쏟아지는 느낌. 끝나고 그 애 품에 안긴 채 잠들었어요. 깊은 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낯선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옆에 후배가 자고 있었어요. 순간 어젯밤 일이 떠올랐죠. 침대, 어질러진 옷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들. 몸 곳곳이 욱신거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급히 일어났어요. 후배가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나가줘. 이불로 몸을 가렸습니다. 뭐라고 되물었지만 나는 소리쳤죠. 나가달라고. 어서. 후배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어젯밤에 먼저 그랬다고. 그렇게 말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알아. 알아. 내가 미쳤었어. 술 마셔서 정신없었어. 미안해. 진정하라고 했지만 나는 진정할 수 없었어요. 제발 나가달라고 했죠. 후배는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나가면서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연락하지 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아 샤워실로 갔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몸 곳곳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목에, 쇄골에, 가슴에, 허벅지 안쪽에도. 이제 어떻게 얼굴을 봐. 다음날 회사에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죠. 복도에서 후배와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선배. 불렀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회의 시간에도, 업무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책상에 따뜻한 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면 샌드위치가 있었고요. 회의 자료는 미리 준비돼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죠. 누가 하는 건지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후배가 모른다고 했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노래방 일을 마치고 나왔을 때 후배 차가 또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차에 탔어요. 왜 자꾸 이러냐고 물었지만 대답 없이 운전만 했죠. 그 다음 날도 후배는 나타났습니다. 새벽 2시든 3시든 상관없이요. 나는 항상 취해 있었어요. 손님들 술을 받아주느라 후배는 조용히 물을 건네고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오늘도 힘들었냐고 어느 날 밤 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건넸지만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래도 계속 물을 건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후배는 매일 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근할 때는 저녁도 사다 줬죠. 회의할 때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뒀고요. 그만하라고 했지만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야근 중에 둘만 남았어요. 후배가 내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선배 좋아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사귀자는 말도 도와주겠다는 말도 없었죠. 그냥 좋아한다고만 했습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난 연애할 여유 없어. 말했어요. 빚부터 갚아야 해. 후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봤죠. 그리고 어젯밤 일은 그냥 외로워서 그랬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술 마셔서 정신 없었다고.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날 밤도 후배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탔어요. 침묵이 흘렀죠. 집 앞에 다 와서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은 실수였어. 그리고 난 지금 누구랑 연애를 하던 그런 여유가 없어. 후배는 핸들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맙지만 이제 이러지 마.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갔죠. 다음 날도 후배는 회사에 나왔어요. 커피를 가져다 줬고 자료를 준비했고 저녁을 사다 줬습니다. 밤에는 노래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왜 그만 안 하냐고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운전만 했죠. 물을 건넸고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알게 모르게 챙기는 거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였죠.
나는 점점 그 애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새벽에 나오면 차가 있을 거란 걸 알았고, 아침에 출근하면 커피가 있을 거란 걸 알았어요. 그래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선후배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죠. 어느 날 밤, 차 안에서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물었어요. 후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만 했어요. 침묵이 흘렀죠.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또 후배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후배가 출장을 갔어요. 2주짜리 지방 출장이었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어요. 아침에 커피가 없어도, 저녁에 샌드위치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밤에 노래방 앞에 차가 없어도 괜찮았어요. 택시 타고 집에 갔죠. 이틀째도 괜찮았습니다. 사흘째도요. 그런데 나흘째부터 이상했어요. 아침에 책상이 텅 비어 있는 게 이상하게 허전했죠. 점심시간에 혼자 먹는 게 외로웠고요. 밤에 노래방 문을 나서면 자꾸 주차장을 둘러보게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후배한테 연락할까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왜 연락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메시지를 쓰다가 지우고 또 쓰다가 지웠죠. 2주째가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허전했어요. 노래방에서 취객들 상대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날 밤, 회사 다른 팀 부장이 노래방에 왔어요. 룸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분이 앉아 계셨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부장님도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인사했습니다. 부장님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내내 부장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불편함,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섞인 것 같았죠. 다음날 회사는 지옥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밤에 노래방도 오미한데. 진짜 부장님이 봤다잖아. 이혼했다며. 빚이 많은가 봐. 점심시간에 아무도 같이 먹자고 하지 않았어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샌드위치를 먹었죠. 화장실로 달려가 개인 칸에 들어가 한참을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회사도 못 다니겠다. 사표를 쓸까 생각했지만 빚 때문에 불가능했죠. 그냥 견뎌야 했어요. 이 시선들을, 이 수군거림들을.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어요. 노래방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후배가 오늘 돌아온다고 들었어요. 연락할까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냥 집에 가려고 회사를 나섰는데 주차장에 익숙한 차가 있었습니다. 후배였어요. 차에서 내려 다가왔습니다. 나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어요. 완전히 지친 얼굴이었나 봐요. 그 애가 말없이 내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차로 데려갔죠. 조용히 운전했어요. 나는 창밖을 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후배가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를 안았습니다. 그제야 무너졌어요. 후배 품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안고 있었죠. 가지마.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후배가 더 세게 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안 간다고. 후배 집으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겁쟁이였다고.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그 애를 밀어냈다고. 연애할 여유 없다고,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실수였다고 계속 말했었다고. 그런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후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2주 동안 매일 그 애 생각을 했다고. 아침에 눈 뜨면 커피를 찾았고, 점심시간엔 샌드위치가 그리웠고, 밤에 퇴근하면 차를 찾았다고.
후배가 내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뺨을 어루만졌어요.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입술이 닿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받아줬죠. 이번엔 내가 먼저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을 감싸고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키스가 길어졌습니다. 절박했어요. 서로를 확인하듯이 아직 여기 있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옷이 벗겨지는 동안 계속 키스했습니다. 목덜미에, 쇄골에, 어깨에.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뜨거웠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후배가 내 위로 올라왔어요. 무게가 느껴졌죠. 체온이, 숨소리가, 심장 박동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내 몸을 더듬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슴을 감싸고 허리를 쓰다듬고 배를 만졌습니다. 민감한 곳에 닿을 때마다 몸이 반응했어요. 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더 아래로 그곳을 스쳤어요. 이미 축축했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틈새를 더듬었죠. 벌어지라고 가볍게 압력을 가했어요. 한 손가락이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안쪽을 확인하듯이 구부러지며 그곳을 더듬었어요. 다른 손가락이 추가됐습니다. 안이 늘어나는 느낌. 손가락이 안에서 움직였죠. 들어갔다 나왔다, 벌렸다 오므렸다. 축축한 소리가 났어요.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애가 손가락을 빼냈어요. 내 위로 올라왔죠. 뜨겁고 단단한 게 그곳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압력이 가해졌어요. 몸이 저항했지만 조금씩 밀려들어왔죠. 이번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채워지는 느낌. 비어있던 곳이 채워지는 느낌. 완전히 들어왔을 때 안쪽 깊은 곳이 눌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애도 멈춰섰죠. 나를 봤습니다. 괜찮냐고 눈빛으로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그 애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깊게. 나는 그 애를 안았어요. 등을, 허리를, 엉덩이를. 만질 수 있는 모든 곳을 만졌습니다. 그 애도 마찬가지였죠. 내 얼굴을, 가슴을, 허리를 어루만졌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로를 느끼며 움직였어요. 확인하듯이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걸,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더 깊이, 더 세게. 숨이 가빠졌어요. 그 애도 마찬가지였죠. 땀이 나고 몸이 미끄러지고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그 애가 내 다리를 들어 올렸어요. 더 깊이 들어왔죠. 각도가 바뀌면서 안쪽 어딘가가 계속 눌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났어요. 그 애가 내 입술을 막았습니다. 키스하면서 계속 움직였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쪽이 조여들며 그 애를 꽉 감쌌어요. 그 애를 더 세게 안았죠. 그 애도 나를 꽉 안고 마지막 순간을 맞았습니다. 내 안에서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뜨거운 게 안쪽에 쏟아졌죠. 끝나고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애가 빠져나가지 않았고 나도 놓지 않았어요. 그냥 안고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애가 옆으로 누웠습니다. 나를 안았어요. 이름이 뭐였지? 문득 생각했습니다. 후배. 후배라고만 불렀는데 준서야. 불러봤습니다. 응? 그 애가 나를 봤어요. 이름 불러도 돼? 당연하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서. 다시 불러봤어요. 이상하게 입에 달라붙는 이름이었습니다. 준서가 나를 더 안았어요. 나도 그 애를 안았죠.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하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됐으니 다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서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온기 속에 있었죠. 준서도 깨어나 나를 봤습니다. 웃으며
이마에 입맞춤했어요.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목에, 쇄골에, 가슴에 붉은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봤죠. 아팠지만 싫지 않았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준서가 계란을 깨고 있었어요. 뒤에서 안았습니다. 놀라서 돌아봤지만 곧 웃었죠. 같이 아침을 만들었어요. 계란말이, 토스트, 커피. 간단했지만 맛있었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 먹었죠. 회사 어떻게 할 거냐고 준서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같이 가겠다고 대답했죠. 같이 갔습니다. 차를 타고 주차장에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준서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죠.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덜 아팠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준서가 밥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같이 식당에 갔어요.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지만 준서가 태연하게 밥을 먹으며 얘게 반찬을 덜어줬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서와 상의해서 다른 알바를 찾았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노래방보다 덜 힘들었고 무엇보다 존엄을 지킬 수 있었죠. 빚 얘기를 꺼냈습니다. 준서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갚고 있는지 다 얘기했죠. 준서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끝까지 다 듣고 나서 같이 갚자고 했습니다. 같이 계획 세우고, 같이 해결하자고.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준서 눈을 보니 진심이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고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조금씩 태도를 바꿨어요. 여전히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죠. 특히 준서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난 후부터요. 점심시간에 동료 하나가 우리 테이블에 왔습니다. 같이 먹어도 되냐고 물었고 우리는 괜찮다고 했죠.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어요. 준서가 도와줬고 나도 열심히 일했죠. 야간 알바에 주말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준서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나왔을 때 준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왔냐고 물었더니 그냥 데리러 왔다고 했어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준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죠. 반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귄다고 밝혔어요. 숨길 이유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부장님이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사내 연애 괜찮냐고, 불편한 건 없냐고 물으셨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으니까요. 어느 주말 준서 집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소파에 기대 앉아 있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로 이어졌어요. 더 가까이 안았고 소파에서 서로를 느꼈죠. 익숙했지만 여전히 설렜습니다. 준서가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 응. 대답했어요. 너무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준서가 옆에 있어요. 출근할 때 차를 타고 가죠. 점심은 항상 함께 먹습니다. 동료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를 대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을 함께 만들어 먹습니다. 준서가 설거지하는 동안 나는 뒤에서 안아줘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좋습니다. 빚은 아직 반 정도 남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괜찮아요.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노래방에서 일하던 때, 혼자 빚을 갚으며 살던 때, 준서를 밀어냈던 때,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으니까요. 어젯밤 준서가 물었습니다. 그때 노래방에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웃었어요. 모르지. 하지만 가서 다행이야.
너를 만났으니까. 준서가 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빚을 갚고,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준서가 자는 얼굴을 보며 생각합니다. 정말 잘 됐다고. 정말